2018년 봄, 씨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신축 아파트 24평형. 직장과 가깝고 주변 환경도 좋았습니다. 씨는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온 지 일주일 만에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쿵, 쿵쿵, 쿵쿵쿵. 윗집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이사 정리하는 소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씨는 참았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윗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문이 열렸습니다. 윗집 주민 D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죄송한데요. 밤에 소음이 좀 심해서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D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소음이요? 우리 집에서 무슨 소음이 나는데요? 아이들 뛰는 소리 같은데요? 아이들이 집에서 뛰는 게 문제인가요? 여긴 우리 집인데요? 대화는 평행선이었습니다. 씨는 그날 이후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D에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음은 더 심해졌습니다. 쿵쿵쿵쿵쿵. 씨는 소음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밤 11시, 층간소음 65데시벨. 새벽 1시, 층간소음 71데시벨. 환경부 기준 층간소음 허용치는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이었습니다. 명백한 기준 초과였습니다. 씨는 이 자료를 들고 다시 D를 찾아갔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측정 결과예요. 기준을 훨씬 넘었어요. D는 비웃었습니다. 그게 우리 집 소리라는 증거 있어요? 다른 집 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윗집은 댁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집 소리라는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씨는 분노했습니다. 그날부터 씨와 D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씨는 매일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달에 12번, 1년에 144번. 관리사무소 직원은 지쳤습니다. 저희도 계속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데요. 안내문으로 해결되면 제가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하면 윗집은 조용했습니다. 지금은 소음이 없는데요? 아까까지 심했어요. 저희도 확인이 안 되면 조치가 어렵습니다. 경찰은 돌아갔습니다. 씨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렀고 씨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기 시작했고 회사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씨는 천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좀 조용히 해. 그리고 빗자루로 천장을 쿵쿵 쳤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문을 열자 D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녹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금 천장 두드린 거 다 녹음했어요. 이거 역고소할 겁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우리 집 바닥을 때려서 우리 애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건 주거침입 미수와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소음으로. 증거 있어요? 없으면 말 조심하세요. D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씨에게 경찰서 출석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D가 정말로 고소한 것입니다. 법정. 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5년간의 고통. 그런데 자신이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8월 15일 밤 11시경 천장을 빗자루로 수차례 타격했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윗집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았는데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씨는 자신이 모아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소음 측정기 기록 1825일치,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 내역 720건, 경찰 신고 내역 156건, 신경안정제 처방 전 24장,
불면증 진단서 일부. 재판장님, 저는 5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윗집은 계속 소음을 냈고 저는 그걸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도 경찰도 아무도요. 그래서 결국 천장을 두드렸습니다. 그게 제 잘못입니까?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뒤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주장은 일방적인 피해 의식에 불과합니다. 소음 측정 기록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우리 의뢰인 집에서 발생한 소음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 의뢰인을 위협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신은 절규했습니다. 5년이에요, 5년. 저는 5년 동안 소음에 시달렸다고요. 증거 있어요? 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았습니다. 소음 측정기 기록은 있지만 그 소음이 D의 집에서 나왔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제출한 소음 측정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환경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측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음이 윗집 뒤로부터 발생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소음 측정기는 방향성을 특정하지 못합니다. 옆집, 윗집 또는 외부에서 발생한 소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천장을 타격한 행위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재산권 침해 및 협박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다. 망치가 탁 내려쳤습니다. 신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5년간의 싸움. 그 끝은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윗집 소음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은 천장을 두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고소당할까봐. 결국 신은 그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층간소음. 일상적인 갈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예상보다 참혹합니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소음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다 못해 대응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됩니다. 층간소음 분쟁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법적 대응? 아니면 이사?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